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는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현충일로 쉬어갔는데 미국 증시 또 한 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나스닥에 이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도 그 랠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 쪽은 좀 관망세를 좀 보이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이 오늘은 코스피 시장 대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하루 쉬었지만 또 미국 장은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던 부분이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봤었던 게 뭐였냐면은 애플에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MR 헤드셋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봤었는데 오히려 좀 예상보다는 좀 높은 가격 그리고 특별하게 좀 나온 게 없다 이런 실망감으로 좀 애플이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나스닥 지수보다는 오히려 좀 S&P 쪽이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은 또 봐야겠지만 지금 악재가 좀 딱히 없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동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올라가더라도 0.25 정도고 여태까지 꾸준하게 올려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6월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직전 저항대 구간인 2,700포인트 부근 딱 2,700을 돌파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2,700 부근을 또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이 좀 좋아서 정고점 자리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올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정고점 자리까지 돌파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좀 보고요. 일단 직전 저항선 부근이 한 13포인트, 913포인트 정도는 되는데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정고점 부근이 한 900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6월달 안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루는 뭐 코스닥이 오르고 하루는 코스피가 오르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하는 업종 없이 좀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구간들 뭐 900포인트 구간이라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인데 아마 2,650포인트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어떤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해놓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저항 맞고 조정을 받을지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세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형보다는 동생이 좀 더 강한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수세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또는 0.25% 인상이 있을 텐데 악재는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 속에서 우리 대응 전략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강한 테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좀 첫 번째 강세 테마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안 심리에 상승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인산가라는 종목이 지금 그 오염수 관련해 갖고 소금, 소금을 좀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이제 소금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상홀딩스가 추가적인 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염수가 방류됐었을 때 이제 소금에 대한 불안감, 오염수가 오염이 된 소금을 먹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소금 사재기가 뭐 몇 포대씩 구매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나왔는데 요거 관련 이슈가 이제 한번 금요일 날도 나오긴 했었는데 뭐 강한 시세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윗골을 달고 좀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이 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 관련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뭐 소금이 오염됐다,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불안감에 올라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뭐 상한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금요일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고 쭉 밀릴, 월요일이죠. 월요일처럼 쭉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은 수익 챙겨주고 나오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아니면 뭐 예전에 또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빨리 오후장에 상한가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오염수 관련해서 또 기사 내용이 나오거나 뭐 불안 심리가 좀 시장에 좀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잡으실 거라면, 매수하실 거라면 차라리 좀 조정 시에 매수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지금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때 말 듯 한 요런 자리에서는 관망하시거나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고 저는 좀 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로서 인산가가 오늘 상한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불안감에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급등세에 올라타기보다는 조정이 나온 뒤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좀 풍력 테마 쪽에서 유니슨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중국 윙양과 해상풍력 4천억 투자 유치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바로 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보고 노란톡방에 이제 공유를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공유하는 시점보다도 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좀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이 좀 드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 알려드린 시점이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 한 1,900원 정도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VI 들어간 다음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 업종 풍력 테마 쪽이 같이 상승이 좀 나와서 동국 CNS, SNC, 동국 SNC 이 종목이 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유니슨만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고 동국 SNC는 그 외 이제 다른 풍력 테마들은 상승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개별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다 뚫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이 좀 크게 뜨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미 뜬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뜬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도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한 110억 정도의 거래 대금,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인데, 상한가를 들어갔을 만큼의 좀 강한 거래 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좀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내일 조정 시에 크게 뭐 갭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아마 좀 차익 시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물량을 좀 받아주고 또 올릴지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어요. 워낙 역배열로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서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요렇게 좀 기존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까지 다 소화해주고 올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지. 거래 대금 자체는 이 계약 금액 자체가 뭐 4천억이면은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 또 큰 금액이라고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다음 저항 자리가 한 3천억 부분까지도 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금액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장을 한번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유니스는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개별 이슈가 터지면서 이 풍력주들의 전반적인 상승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장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 대응 전략까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죠.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상용화 길이 열렸다. 이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었을 때 나왔었던 기사인데, 일단 관련주는, 이수 스페셜티 스페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승이 나는데, 오늘 제가 좀 말을 자꾸 더듬네요. 일단은 요 종목이 좀, 상한가 좀 들어가나 싶었는데, 상한가 풀리면서 좀 내려왔고요. 또 이소화학도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사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기업 분할로, 예, 일단은 이렇게 좀 상승이, 예, 따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예, 먼저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저는 좀, 뭐, 리튬 관련이라든지, LFP 관련이라든지,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도, 배터리 쪽은 계속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좀,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좀 못 봤는데,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 예, 더 나왔고, 일단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자금이 좀 쏠리고 있어서, 일단, 이스 스페셜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내일 정도에는 한 번 더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대금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 차익 시장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 최저가가 지금 83,000원인데 벌써 20만 원 돌파했어요. 2배 이상 좀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나마 좀 올랐었던 게 이제 한농화성인데 뭐 이런 이동주, 삼동주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보셔야 된다면은 일단 대장주를 보셔야 되는데, 조정 시에 일단 역시나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여기서 지금 신규 매수를 따라가시는 좀 그렇고, 오히려 좀 보유하신 분들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오늘 좀 계속 추가적인 상승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리튬 배터리 관련 쪽이라든지 뭐 LFP 관련 쪽이라든지 아직 덜 오른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너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아직 덜 오른 쪽을 눌림목 사례를 공략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저희가 지난주에도 몇 번 다뤘던 종목인데요. 어제 휴장일에 이슈가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장에도 이렇게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종욱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속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확인을 해봤고요. 하락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하락 시그널 종목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어요. 뭐 크게 급락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뉴프레스가 좀 하락폭이 그나마 좀 있었고, 뭐 관련 업종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애플에서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었는데,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환율로 따졌을 때 한 400에서 500 정도 해요.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느냐, 옵션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400에서 500이라는 금액을 주고, 그걸 써야 되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출시 기간도 이제 내년 초기 때문에, 출시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고, 그래서, 당장 이게 좀 이슈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 만한, 새로 또, 저는, 분야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헤드셋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영화라든지 뭐, 영화 감상이라든지 게임 쪽, 이쪽으로만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일단 가상 컴퓨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 안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쓰면서 업무도 볼 수 있고, 뭐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 업무적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애플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핸드폰 기능과 그리고 뭐 워치 기능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었던 모든 애플의 총 기술들이 다 들어갔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고 이거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좀 대부분 하락이었는데 OLED 쪽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주 쪽이 좀 하락이었는데 지금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온다면 이런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이제 내년엔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종목들마다 차별화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정말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잘 선별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MR 헤드셋 관련주 쪽은 하반기 다시 재상승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OLED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마이크로 OLED 이쪽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락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당장에 애플 MR 헤드셋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하반기 들어가면서 가상현실, AR이나 VR 같은 그런 관련주들 흐름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H바텍과 실리콘2, 해성 TPC까지 세 가지 종목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KH바텍 은 저희가 신고가를 잡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실리콘2도 급등에 급등을 더하면서 5월 22일부터 37%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성 TPC 저희가 전거래일에 정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2% 벌써 수익 중이네요. 세 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인데 이번 7월 말에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폰 이제 신작 나와서 이제 출시 예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려요. 그래서 일단 이 삼성에서 이 폴더폰에 대한 일단 집중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제 애플에서는 이제 신작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가 크게 혁신적이지는 못해요. 이제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몇몇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 정도만 좀 나왔다. 이번에 갤럭시 애플에서 나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뭐 그 OS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언팩에서는 이 폴더폰 관련해가지고 좀 혁신적인 기능보다는 일단 접었을 때 확실하게 완전히 접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나와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H바텍이 들어가는 이 힌지 부분 단가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좀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점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거래 대금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가적인 상승, 7월 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점에서 올라온 구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올라갈 구간도 좀 남아 있어서 여기서는 한 7월 초 이상은 좀 들고 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실리콘2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와서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지금 이렇게 3일 연속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더 보신다면 화장품 업종을 좀 노려보실 분들은 조금 눌렸을 때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21선 부근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21선 자리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 구간에서 한번 좀 타이밍을 잡고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해성 TPC도 마찬가지로 삼성 관련 로봇 이슈가 아직은 시장에서 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전 요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요 자리만 한번 좀 거래량 돌파하면서 좀 나와준다면 오늘 역시나 좀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1% 정도 상승인데 고점 자리 못 넣고 좀 밀린 구간이라서 아직은 이제 조정 구간이다. 하지만 요 조정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 거래 대금 나오면서 좀 돌파 나와주면은 신고가 부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리뷰 종목들 3가지 만나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또 있을까요? 네, 오늘 공략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뷰노입니다. 뷰노인데, 뷰노가 일단 신고가 자리 찍고 나서 살짝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오늘, 저항대 자리를 한번 좀 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돌파가 좀 나오나 싶었는데,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일단, 의료 AI 관련해서, 대장주는 일단 루닛인데, 루닛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10만 원짜리 돌파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왔어요. 오늘 11만 원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대장주인 루닛이 좀 고점에서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아서 그런지 뷰노도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 일단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나서 저항대 자리 돌파하고 나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AI 관련주 쪽도 의료 AI 쪽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뷰노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역시나 좀 관련해서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저항대 자리 돌파하는 구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된 종목 관련해서 저항대를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있을 이 FOMC와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떤 대응 전략들 세워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생일이셨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정말 축하드리고 사실 생일은 전문가님이신데 선물은 저희가 받는 것 같아요. 예. 선물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렇습니다. 예. 저희와 올해 초반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희가 1월 31일에 공략을 해서 165% 수익을 받고요. 4월 달에 다시 한번 제 리뷰로 만나봤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예.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약간 주목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막연한 어떤 가능성 어떤 테마로서만 급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업무 현장 또는 현재 업종 또는 직업 쪽으로 침투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피스 AI 쪽으로 확대를 클라우드 개념의 현재 오피스 웹의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최근에 현재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실시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빠른 상용화, 그러니까 현재 MS가 걸어갈 길을 어떻게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현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물론 MS 같은 경우는 오픈 AI 어떤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검색 시장, 그 다음에 오피스 시장,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런 부분에서 침투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이제 현재 오피스 개념, 현재 워드 프로세서의 어떤 개념에서 가장 먼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이러한 쪽 때문에 약간 계속해서 마디마디마다 이제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 공략을 한번 했었고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 4월 중순 정도에 약간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했고 또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이 왔을 때 노란통에서는 현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이제 계속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N자형의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뭐 장중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와주고 뭐 이격 조정하고 다시 한번 슈팅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고 가장 빠른 어떤 상용화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약간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함께 마음 AI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어떤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침투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어떤 시장의 침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현재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올해 초 상승을 크게 보여줬던 AI 관련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N자형 패턴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코아시아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에 있는 파트너를 맡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오늘 또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요. 일단 5월 들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2주가량의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1월과 3월, 5월 이렇게 몇 번의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돌파가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삼성전자와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이 또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분석해볼 코아시아 계열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글로벌적인 성장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코아시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코아시아 부분들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디자인 파트너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반도체를 할 때는 설계 기업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칩리스, 이게 칩리스란 것은 팹리스란 것은 뭐냐면은 공장이 없이 그냥 설계만 하고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에서 하고 실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칩리스에 대한 기업인데 팹리스에 대한 기업인데 이런 그 전체적 과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설계 자산,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지만은 설계에 대한 미리서 설계를 만들어 놓은 어떤 블록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걸 적용하기도 하고 실제 웨이퍼를 제조하는데 어떤 설계 부분에서 많은 어떤 이론 설계와 실제 설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컨트롤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업체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대행을 해주는 대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현재
그 반도체 설계 능력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확보를 좀 해줘야만이 고객이 어떤 칩리스 기업들이 현재 팹리스 기업들이 어떤 현재 그 팹리스 기업을 사실 이제 물고 올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공생관계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SMC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이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고객들을 현재 같이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아시아가 현재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 어떤 계열사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카메라하고 카메라 모듈하고 렌즈를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이제 부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어떤 많은 어떤 그 지점을 두고서 사업도 하고 있고 유통도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아시아가 이제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직접적으로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까지도 같이 현재 판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디자인 솔루션 현재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장성이 모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장력들이 카메라 모듈과 함께 굉장히 높은 기업이 이제 코아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아시아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2단 상승을 좀 했죠. 2단 상승을 했고 쌍봉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고 있고 1단 조정까지 밀려주고 있다가 항시 제가 이야기를 좀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추세 이탈이 좀 일어났잖아요. 어차피 그럼 추세 이탈이 일어났으면은 추세 이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반을 회복을 좀 해야 되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절반을 회복하고 안착을 했던 과정들이 있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주면은 21선이 61선을 이제 재골드 크로스 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 1월부터 5월까지 과정들이 탄생파동의 과정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항시 주가라는 것은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하고 이런 급락을 회복을 하고 횡보를 했을 때 현재 본격적인 신고가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기업 중에서 이제 IP 설계 업체, 그 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 이런 부분들의 물론요 팹리스라는 것은 이제 파운드리 외주 생산을 삼성전자나 TSS, MC에게 맡기는 거죠. 이런 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칩 기업들의 어떤 현재 어떤 성장성과 함께 이제 코아시아나 이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개입이 되고 실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같이 디자인 IP 업체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서의 가장 강점 있는 어떤 회사가 이제 코아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팹립스 그중에서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관련된 기업으로서 코아시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차트적인 부분도 보더라도 1월부터 5월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탄생 파동을 만드는 시점이었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신고가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탄생파동 저희가 여러 번 다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패턴 분석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이번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에 34,000, 38,000원까지 좀 올랐다가 쭉 조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가량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고요. 코아시아에 이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주요 고객사들 또 개발 현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에 공략을 했었고 수익을 또 크게 봤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현재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온칩스도 또한 제가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파운드리 현재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 수상을 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어떤 회사이기도 하고 또 현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현재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 그 설계 기업 그러니까 ARM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ARM도 뭐 칩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ARM에 대한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 어떤 수상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디자인 파트너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현재 가온칩스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자체 개발 어떤 칩 어떤 설계 역량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것들을 영업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바로 어떤 그 디자인 솔루션 어떤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뛰어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솔루션도 어떤 판매를 하면서 같이 비슷한 어떤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고 나중에 매출에 대한 수수료도 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면은 미래 성장성이 밝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온칩스 보통 하는 일 같은 경우는 현재 파운드리 회사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설계 재산을 가지고 있는 IP 업체하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반도체 회사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걸 완벽하게 제품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후공정 업체까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턴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온칩스는 많은 어떤 그 관계 기업을 협력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떤 독보적이고 완벽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AA 쪽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에 하고 있는 업체 현재 관계사를 보면 텔레피스나 넥스트칩 또는 뭐 이런 그 아이닉스 이 부분의 어떤 부분하고도 있고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도 현재 아나페스나 현재 예를 들면 LX 세미콘 이런 업체들이 쟁쟁한 업체들이 전부 다 가온칩스의 이제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의 넘버 10개 업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상위 10개 업체 절반 정도가 가온칩스의 고객이고 또 현재 이 업체의 어떤 판매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현재 가온칩스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가온칩스에서 하고 있는 또 어떤 차량용 관련된 부분만 특화돼서 한번 뽑아 보면은 현재 텔레피스 같은 텔레피스는 이제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차량용 아다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액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양산화됐을 때는 찍힐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닉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양산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온 칩스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온 칩스의 어떤 개발 일정. 그다음 가온칩스가 디자인 솔루션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업체, 텔레칩스나 가온칩스나 뭐 이런 업체들의 출시가 되게 되면은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4년 2025년에 양상 일정들이 계속해서 현재 그 넷백박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들이 한꺼번에 가온칩스에도 해당이 되지 한번 뭐 이렇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작업을 해서 수리선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원 저작권처럼 굉장히 중요한 한 번 발표되고 계속 노래 부를 때마다 발생이 되듯이 이런 부분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하는 기업 이런 자기 자신의 설계 자산도 공급을 하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칩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대행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들은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난 1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제 크게 올랐을 때 이제 반도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도 그렇게 큰 조정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넥라인점에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추세 이탈이 이렇게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 이탈이 됐을 때 어떻게 추세를 회복한다고 했죠? 무조건 절반을 회복한 다음에 현재 저항을 보이다가 계속 보여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칠 때는 이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새로운 매집 과정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 과정이 보통 한 달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이 19일째, 20일째죠. 하루 이틀을 보이다가 장대 양봉 5%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 좀 터지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21선 이탈되면은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디자인 솔루션 그 파트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체 중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이제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온칩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코아시아 이 두 개가 가장 완벽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디자인 하우스의 어떤 그 성장성들은 매우 높고 또 후속적으로 로열티 수입들이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업체들의 어떤 그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도 수상을 했던 기업이고 펠립스 기업부터 파운드리, 후공정과 IP까지 다양하게 고객사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쟁쟁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조정 이후 신고가 들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 어떻게 매수를 하면 좋을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K 반도체에서 IP 솔루션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오늘 1.8%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나 가온칩스와 마찬가지로 2월 1일에 공략을 해서 80% 넘는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3월 들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가격은 한 25%가량 역시나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5월 상반기에 반도체주들 그리고 AI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기업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기업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시중에 알려지고 있기로는 순수한 IP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쪽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와 함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좀 다시 한번 새로운 자료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자료와 함께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 온 칩 뭐 시스템 인칩 이런 것들 많이 SIP, SOC 이런 것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칩 안에가 현재 컴퓨터가 해야 될 모든 어떤 칩 어떤 여러 가지 주변 기능들을 하나의 칩으로 담았다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칩이 돌아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약간 뜯어보면은 DRAM도 있고 그다음에 CPU, GPU도 있고 안에 캐시 메모리, 입출력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컴퓨터 한 대가 어떤 모든 어떤 해야 되는데 칩 하나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레이아웃 설계를 할 때 GPU, CPU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NPU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디자인 영역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재 그 구성을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런 그 설계를 완벽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성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CPU, 그다음에 GPU 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인데 현재 중앙 처리 장치의 보조 장치인데 완벽하게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그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서의 이제 컨트롤, 그다음에 연산 장치, 그다음에 이제 계산, 그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고난도의 많은 학습들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병렬 구조를 완벽하게 수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부분들이 많죠. 근데 앞으로 계속 첨단 반도체가 증가할수록 이런 GPU를 떠나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바로 인공지능 관련된 솔루션을 회로 자산, 그러니까 설계 자산을 준비한 부분들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딱 그 기억에 둬야 할 부분들은 메모리 시스템을,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 쪽하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하고 저장하고 연상하고 저장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전력을 많이 맥히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공지능 어떤 설계 자산에서 현재 메모리 컨트롤러에 오고 가는 어떤 설계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에서 DRAM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약간 뭐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어떤 그 다른 컨트롤 기계하고 호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솔루션, 이런 각종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 자산을 한번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새롭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들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사다가 약간 변형시켜서 자기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픈 엣지의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약간 복잡하는 부분인데 CPU 장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RAM 관련된 구조에 대한 설계 자산들을 이 회사에서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설계 자산을 사서 자기들이 어떤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은 복잡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그 칩에 대한 구획, 그다음에 설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 관련된 분야로서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LOT, AI 쪽, 그다음에 드론 쪽에서 이런 반도체 미리서 설계한 자산을 많이 소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다음에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수급 시그널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